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2명으로 좁혀져 이제 이틀 뒤 최종 후보가 가려집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승부처인 충청을 찾아 표밭을 누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거짓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검증이 혹독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충청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들려오자 이 후보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 이 후보의 혐의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보수 후보들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검증 과정이 혹독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견뎌내실까. 낯이 두껍고 배심이 아주 대단히 해야지만 견디는데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김 후보는 세종을 찾아 KTX 세종역 신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완성 등을 약속했고 대전과 충남에선 지방정부의 인허가 권한 이양과 지방교부세 비율 40%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충청권을 찾은 한동훈 후보에 이어 김문수 후보가 중원 표심 집중 공략에 나선 가운데 오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선출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린 2심 결과를 뒤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건 정치적 개입 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2심 결과를 바로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국가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 지름 60cm, 깊이 80cm의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천안시는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비나 우수관 파손 등 포트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새로 문을 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감안한다면 신축 경기장은 좌석수를 크게 늘렸어야 했지만 당초 2만 석이던 좌석이 오히려 3,000석이 줄면서 홈 경기 때마다 티켓 확보 전쟁이 벌어져 팬들은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좌석을 줄여야 했는지 그 속사정을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그 최강의 선발진과 극강의 마무리 김서연의 맹활약 속에 팀 승률이 6할에 가까운 고공행진 중인 한화.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개장 효과까지 겹치면서 홈 경기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좌석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언론에 공개됐던 하나생명 볼파크의 좌석수는 2만 7석.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좌석수는 17,000석으로 당초보다 3,000석가량 줄어 홈경기 표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신구장인데 불구하고 좌석수가 별로 없어서 예매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좌석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장은 그래도 예뻐진 것 같아서 훨씬 좋은데 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기에는 티켓팅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비교적 최근 문을 연 다른 야구장들과 비교해보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좌석수가 가장 적습니다. 처음에 공개된 2만여 석은 입석을 포함한 최대 수용 인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좌석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외야 몬스터월과 잔디석 등 특화석 조성 과정에서 시야방해 이슈가 생기면서 일부 좌석들은 아예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는 2만 7석으로 하나의 구장을 넘겼지만 이후로 좌석수를 조절한 건 구단 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설계에 없던 새로운 좌석 사용을 승인하는 등 구단과 소통하며 추가 좌석 확보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증축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 인피니티 풀과 자쿠지, 카라반 등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순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미 4층에 일반 좌석들과 묶어 패키지로 판매되는 시설인 만큼 기존 17,000석 좌석수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어린이날 홈 경기를 가장 비싼 요금을 받는 스페셜 구간으로 정한 만큼 수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어도 이번 시즌 동안은 티켓 구하기 전쟁과 안표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오늘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편성될 예정이며 이번 우천 취소로 하나는 LG와의 주중 3연전에서 2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는 주말 광주로 이동해 기아 타이거즈와 3연전을 치르며 이후 다시 대전으로 옮겨와 월요일부터 삼성과의 3연전을 갔습니다. 대전 하나이글스와 대전시가 협업한 꿈돌이 콜라보 굿즈가 공개됐습니다. 대전의 꿈돌이와 하나이글스의 수리가 같이 등장하는 이번 협업 상품은 유니폼과 모자, 인형, 응원도구 등 총 16종으로 구성됐으며 이 외에도 대형 인형 포토존과 스페셜 티켓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하나이글스 선수들 역시 어린이날 연휴인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모든 선수가 굿즈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며 상품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을 5인 이하로 쪼개는 편법을 써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전의 한 카페 소식 지난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주로부터 사과도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지 않아서인지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린 집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사업장 쪼개기 수법으로 휴일, 야간 수당을 제공하지 않아 직원별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카페. 업장 여러 개를 5명 미만으로 쪼개 법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피해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카페에서 이제는 휴일, 야간 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에 추가 피해자가 없다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도 같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거는 거기도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전국적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760만여 명, 편법 쪼개기로 위장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이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든 사람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전시청 앞 광장과 천안 신부동 등에서 펼쳐진 대규모 집회에선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로 나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대개혁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여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3대 영역 16개 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대선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를 보면 4월 넷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값은 0.49% 올라 2020년 8월 다섯째 주 0.51%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정동과 새롬동, 고운동 등 정부 세종청사 주변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 집값에 자극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요. 하지만 회사나 직종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보육 공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 모두에서 쉴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자녀가 등원 중인 대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휴원을 예고하며 당일 가정보육이 어려워 등원을 희망하는 가정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자발적 근무 희망자가 없다. 부디 제발 가정보육하셔서 선생님들을 슬프게 하지 않으시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어린이집 보육을 희망할 경우 출근 확인서 제출과 함께 출근 여부 확인을 위해 불시 방문이나 확인 전화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안 보내고 교직원분들도 휴일을 가져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각자 이제 가정마다 이제 사정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육을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제 증원시키지 말아달라는 느낌을 강압적으로 좀 받은 게 있어서 결국 관련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원장의 사과와 함께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이 같은 눈치 싸움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이나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쉬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 날이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선 수요조사도 없이 등원을 거절하기도 해 개인 휴가를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모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1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는 하지만 이게 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에 5월 1일을 포함해서 적어도 쉴 권리만큼은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휴일 근무 부담에 돌봄 걱정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동대전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부권 대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기대를 받는 동대전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창의 체험 공간과 빛의 서가 등 맞춤형 시설을 갖췄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6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연등과 촛불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소방차 237대와 인력 2,700여 명을 비상대기 체제로 운영하며 주요 사찰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전통 사찰에 대한 사전 점검과 소방 훈련을 강화해 산불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이후 3년 연속 컴퓨터를 기증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유현숙 라오스 명예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컴퓨터 기증식을 열고 미사용 컴퓨터 1,000대를 정비해 라오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교체로 발생한 도청 행정용 컴퓨터 500대와 도내 시군과 교육청이 기증한 불용 컴퓨터 500대 등으로 앞으로 라오스의 행정기관과 학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잡플래닝 데이를 오는 15일 아산 순천향대학교에서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기업 현직자들과의 만남, 이력서 컨설팅과 면접 코칭 등 다양한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고 사회 진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한 달에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만 19세에서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복지포탈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